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여단아 200선 156번입니다. 다음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1호에 따른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한다 갑과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 지역농협을 비교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갑은 일반법인이고 을은 특수법인이죠. 1번 일반법인이든 특수법인이든 모두 인장등록하고 보정설정은 해야 됩니다. 다만 일반법인은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하지만 특수법인은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일 필요 없습니다. 1번 맞고요. 2번 일반법인은 4억 이상 보정 설정해야 되고요. 특수법인은 2천만 원 이상 설정해야 되고요. 3번 업무범위는 일반법인의 경우에는 법 14조의 겸업 업무를 할 수 있는데 특수법인은 공인중개사법하고 특별법에 있는 업무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법인이 할 수 있는 겸업은 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요. 4번 특수법인은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이게 X네요. 특수법인은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일반법인의 경우 현재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인데 삭제될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법정 중개상물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일반법인은 할 수 있지만 특수법인은 지역농협의 경우 농지 매매 임대차 교환 중개를 할 수 있다라고 농업협동조합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157번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허가구역에 대해서 틀린 것인데 1번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를 허가신청서의 계약 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계획, 취득자금조달계획 등을 적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X는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게 아니라 허가관청에 제출하고요. 허가관청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고요. 허가구역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입니다.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는 국토부 장관, 같은 시도 안에 있는 경우는 시도지사가 지정을 하죠. 자, 1번이 그래서 정답이고요. 틀린 정답이고 2번 허가권자는 허가신청서를 받으면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허가증을 발급하거나 불허가 처분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됩니다. 아무런 조치를 안하면 16일 되면 허가받은 것으로 보죠. 다만 3번에 선매 협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15일 이내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되고요. 5번 15일 이내 허가증 발급, 불허가 처분 사유의 통지가 없는 경우 16일 되면 허가받은 것으로 보고요. 5번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무효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제에 대해서 시험에 2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결격사유에 대해서 옳은 것인데 1번 미성년자는 만 19세가 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옳은 내용이고요. 기억은 니은에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했는데 염려만 있어가지고 결격사유가 아니고요. 성년 후견,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이 있어야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디귿은 2018년 11월 1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받은 경우는 유예기간 3년 후 2년 동안 결격사유니까 5년 동안 결격사유 디귿 맞습니다. 리얼에 2023년 8월 11일 금고 1년의 선고유예 받은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선고유예, 기소유예는 결격사유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미음의 형법상 사기죄의 경우에는 결격사유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 벌금받아야 3년간 결격사유입니다. 징역 금고는 이법 저법 안 가리고 결격사유인데 벌금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 벌금받아야 결격사유입니다. 비업은 등록 취소되면 3년간 결격사유죠. 3년간 2021년 5월 15일 날 등록 취소됐다면 2024년 5월 15일 돼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비업도 틀렸고 옳은 것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다음은 15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틀린 것입니다. 1번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보증금 6천만원, 월차임 30만원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네,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2번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거래 신고 후 해당 거래 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된 경우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됩니다. 거래 당사자가 신고해야 되고요. 거래 당사자가 안 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다만 국가 등이나 개업공개사는 해제 신고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3번 부동산 거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부동산 거래 신고 후 해당 계약이 해제 등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를 부동산 거래 신고 시 금지 행위로 추가하고 이러한 행위를 한 자는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4번 개업공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개업공개사가 해제 신고를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5번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자는 100분의 5 과태료가 아니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5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이다. 다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이었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6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법인 및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의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1번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받은 지방법원장은 7일 이내가 아니라 14일 이내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공인중개사법은 7일 이내에 등록 처분 통지를 하고요. 등록증 교부는 지체 없이 합니다. 자, 2번은 지방법원장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이 아니라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암기 프린트 53번 까만 별표에 체크되어 있습니다. 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이죠. 3번 경매 대상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권리분석과 취득알선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도 할 수 있다. 이게 맞습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매수 신청 대리인으로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는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되어도 된다 했는데 안됩니다. 2명 이상 대리인이 되면 둘 다 낙찰받아 줄 수 없죠. 1등 할 수 없는데도 상담 및 권리분석 보수 50만원, 매수인이 되지 못한 경우에도 50만원, 실비 30만원 등을 받으면 안 될 것입니다. 5번 위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수 신청 대리인으로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는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여 위임인에게 교부하고 3년 보존이 아니라 5년입니다.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는 3년 보존인데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 확인 설명서, 매수 신청 대리 행정처분대장, 매수 신청 대리 사건카드 모두 5년 보존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거래계약서 5년 보존이고요. 확인설명서,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 보존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다나 200선 강의를 이제 160번까지 마쳤고요. 이제 다음 시간은 161번부터 하고요.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